안녕하세요. 건강운동 전문가 오훈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저의 다이어트 강의 1강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이 식단과 운동, 어떤 게 더 중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1강으로 넣은 것은 다이어트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그리고 운동,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거는 뭐 전문가들마다 이제 다 의견이 다를 텐데요. 자,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식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식단을 거의 7에서 80%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라는 이 말뜻 자체가 적게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 식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뭐 20% 정도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 운동 너무 싫어, 운동 싫어해, 그리고 운동은 너무 어려워 라고 해가지고 운동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나는 그냥 식단만 해서 살 뺄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식단만 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연구로도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식단과 운동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고 똑같이 5대 5다 라고 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안 돼도요, 다이어트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식단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이제 접근을 한다 했을 때 막 뭐 고구마 먹고 닭가슴살 먹고 막 샐러드 막 안 먹던 거 먹고 이렇게 막 먹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리고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를 이제 아예 해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와요. 일단 첫 번째, 한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은 식욕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조절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제 뭐냐,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 일단 되게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뭘 느껴요? 무기력, 그 다음에 약간의 우울감까지 느낍니다. 내가 진짜 이 먹는 게 사실 엄청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이런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무기력과 우울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져요? 폭식으로 이어지죠. 자, 폭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당화 시켜요? 어떻게? 치팅데이라고 하잖아요. 치팅데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요, 진짜 뭐 프로 뭐 선수, 보디빌더가 아닌 경우, 아니고서야 이 치팅데이를 한다는 거는 일단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치팅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단만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이만큼이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잖아요. 네, 저칼로리 다이어트, 뭐 그다음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적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를 이제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적게 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맨날 뭐 500칼로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접근했을 때는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요, 우리가 많이 먹고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단에 대한 지금 이제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자, 그럼 우리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은 너무 힘들어요. 운동 너무 어려워요. 당장 운동할 수가 없어요. 뭐 헬스장 지금 끊을 수도 없고요. 헬스장 갈 시간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헬스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PT 받으면 좋죠. PT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운동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운동이 너무 싫고 운동을 아예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뭐부터 할 수 있어요? 자, 걷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내가 우리 뭐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핸드폰 보면요, 우리가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평균 몇 걸음 걷는지 나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일주일 동안 평균 5,000보를 걸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하루에 내가 5,000보 정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이제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걷기 자체가 나에게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그냥 내가 생활만 해도 5,000보 걸었는데 5,000보를 추가로 걸어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그럼 그 힘들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에게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은 이렇게 걷기부터 그냥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유튜브에도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계속 올라갈 텐데, 자, 그런 거 보시고 하나씩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동작, 나에게 맞는 난이도, 나에게 맞는 뭔가 그런 운동 시간, 이렇게 맞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으로 이제 평균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는요.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 있죠. 유산소 운동. 자, 걷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겠죠. 자, 유산소 운동은요, 주 2에서 3일. 네.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네, 30분 이상이 권장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네, 근력 운동. 자, 근력 운동이 있고요. 자, 근력 운동도 주 2에서 3일. 중강도 정도. 네, 중강도 정도. 그래서 권장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네. 자, 스트레칭은 매일. 네, 스트레칭은 매일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파트로 봤을 때는요,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운동 할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걷기부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많이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출퇴근할 때, 네. 출퇴근할 때 걸으면 되면, 진짜 나는 운동을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출퇴근할 때 우리 걸으면 돼요. 근데 나는 너무 멀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차를 가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멀리 하세요. 네, 주차를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주차장 그냥 끝에다가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버스를 탄다, 아니 지하철을 탄다, 한 정거장 전에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이런 습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식단과 운동 둘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방금 우리가 이제 식단, 그 다음에 운동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는요, 생활 습관입니다. 자,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우리는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네.
라이프 스타일.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냐면요. 이제 생활 패턴. 자, 생활 패턴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내가 좀 늦게 자는 사람이 있고,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밤 낮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새벽까지 늦게 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생활 패턴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네, 수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수면의 질이라고 할게요. 몇 시간 자는지, 그리고 깊게 잘 잘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지 못하면요, 식단도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수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또 한번 강의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수면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식단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가중되면서 식단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이제 있겠네요. 생활 패턴과 수면. 네, 이 두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요, 식단 3.3. 자, 우리 세금 떼듯이 운동 3.3. 그 다음에 생활습관 3.3이다. 자, 그래서 저는 제 회원님들은 이렇게 식단과 운동 생활습관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주제인 다이어트 기간. 네, 기간. 자, 기간은 얼마나 잡으면 좋을지. 보통 좀 단기적으로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살이 찐 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평소 이제 남자로 쳤을 때 내가 70kg였는데 갑자기 80kg가 됐어요. 그럼 70에서 80kg 된 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년이라고 쳐볼게요. 1년.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살을 빼려고 이제 운동이나 뭐 식단을 시작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3개월 안에 하고 싶대. 자, 살찐 기간은 1년인데 다이어트 기간을 3개월로 잡는다? 이거는 일단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찐 기간이 1년이다. 그럼 다이어트 기간도 최소 똑같이 1년은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지방 감소를 예를 들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체지방을 뺄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에 0.5kg에서 1kg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달 이제 4주로 봤을 때, 4주로 봤을 때 이제 한 달이죠. 자, 한 달로 보면은 3에서 4kg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5kg 이상, 한 달에 뭐 많게는 10kg 이렇게 뺀다. 이거는 100% 이제 다이어트 실패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달 해갖고 10kg 만약에 뺐다고 쳐요. 나 다이어트 성공했네? 이게 아닙니다. 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세워서 체중을 만약에 감량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 만에 10kg를 뺐다고 했을 때 그 10kg 뺀 거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성공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kg 뺀 5kg 빠졌네? 와, 나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제 식단 안 해야지, 운동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3에서 4kg의 체지방을 빼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성별입니다. 네. 사실 체지방은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빼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이 나이살을 진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서 체력 수준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 빠지는 시간도 더 더딥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도 다이어트 방법 접근을 다르게 해야 돼요. 소화 비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대, 30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층,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여기에 시니어, 노인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여성의 경우는요, 출산. 네. 출산 전후로 진짜 몸이 많이 달라져요. 저는 물론 출산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이 출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좀 짧게 잡더라도, 우리가, 회원님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한 5kg에서 6kg 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님이 살찐 기간도 엄청 길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출산도 하셨기 때문에 기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길게 잡고 다이어트를 접근을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 다 모르고 선생님 그냥 한 달에 5kg 그냥 빼주세요 라고 하면은 진짜 답도 없는 거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운동과 식단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식단과 운동, 그 다음에 다이어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댓글 달아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댓글에 이제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담을 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